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3지대 통합에 속도를 낼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합으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3지대 신당 세력. 이준석 양향자 합당 선언으로 본격적인 연합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3지대의 한 축인 이낙연 신당은 한층 급해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을 찾은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절박함 속에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자신의 지지도를 의식한 듯 광주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다며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 탈당파인 민주당계 세력은 조만간 연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신당 세력인 개혁신당과 통합 혹은 선거 연대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로부터 역산해보면 또는 후보 등록으로부터 역산해보면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또 협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재통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이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돈봉투 사건에도 공천 감점을 하지 않는 뻔뻔함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지난주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거리 배정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배정 방식을 바꿨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 대부분이 다른 구 학교에 배정받는 등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해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살고 있는 김모 씨. 중3 자녀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두고 서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지난해 서구로 배정된 학생 비율이 37%였는데 올해는 80%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까지도 근거리 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확인을 하지 않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학부모들 민원이 이어지면서 문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선운지구의 경우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는 데다 지원 가능 학교 수를 늘리면서 같은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와 수안지구 학생들까지 지원하게 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고교 배정 방식을 바꿔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배정을 줄이는 대신 통학 시간 평균을 30-40분 이내로 일정하게 맞추려다 보니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광산구에 있는 명진고가 사학 비리 등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신입생 정원 280여 명에 훨씬 못 미치는 24명 지원에 그친 것도 풍선 효과를 부채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고교 배정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라며 노력한다고 당장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배정 가능한 고교를 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학시간 대중교통 증대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시 서구가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구는 관내에서 단독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39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년간 매달 2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건 광주시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데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연계돼 있어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사와 무안군수가 조만간 만날 예정이어서 군공항 이전 논의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지난해 이용객이 24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 89만 5천여 명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소규모 공항으로 전락했습니다. 2015년에 27개였던 노선도 지난해는 17개로 축소돼 공항 기능이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필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한 대구시의 경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군공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문제는 완충 지역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적은 2배가 늘어나는 편이에요. 이 면적을 2배를 더 늘린 이유는 앞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소음 피해에 대한 완충 공간으로 확보하는 거고요. 군공항 이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와 무안군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조만간 만나기 위해서 양측이 실무 접촉을 통해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도지사님과 군수님 면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적인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0대 여성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과 거실 쪽이 심하게 불에 탄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와 나주 간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등 노선 변경을 위해 기존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멈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와 나주 간 광역철도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청한다며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현재 예타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 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광주시가 국토부를 설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광주시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경제 분야 업무 보고에서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건설사 대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안게 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 납부를 6개월가량 미뤄달라고 관련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부를 맡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한국의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임금 착취 등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의 문제점과 각종 인권 침해 실태가 담겼습니다. 인권단체는 특히 계절 근로자 유치를 개별 자치단체가 담당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많은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가 영하 5.5도, 장성이 영하 6.8도, 곡성이 영하 7.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은 정도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1도에서 2도 사이로 종일 춥겠습니다. 기온도 낮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무안과 목포, 신안 등 전남의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은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지만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4도, 구례 3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도, 강진과 장흥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서서히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하늘은 일요일에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